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민인 주식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도너리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에 나온 거 보면 여러분들 딱 생각이 드시겠죠. 월요일, 정말 뭐 월요일마다 출근하기 싫으실 거고 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월요일날 장 보는 것도 좀 짜증이 나실 텐데 그래도 시장은 반등이 잘 나와줬습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저점을 2600포인트 깨고 나서 이 거래란에 저점 잡을 것이고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시장은 뭐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미증시가 뭐 3%씩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요.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미국 선물 기준으로 12,1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4월 달부터 계속 내려오던 이 흐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얘기 드렸던 게 웩도독,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상황을 웩도독이라고 하는데 파생 상품 시장이 지금 현물 시장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계단식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올라올 때마다 숏 베팅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방으로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12,100포인트라는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줬다. 이런 부분은 결국 숏으로 베팅했던 사람들이 숏 커버링, 그러니까 청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파르게 쉬지 않고 올라오는 그런 하나의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12,600포인트 그 위에 저항이었죠. 이것까지 이제 금요일 날 하루 만에 사실 그 정도까지 바로 반등이 나오겠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나와줬어요. 그래서 시장 흐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 13,500포인트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 이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현재 장세에 맞는 그런 대응 방법들을 또 제시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에 대한 상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코너는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뭐 오늘장 키워드에서도 빠질 수 없는 섹터가 하나 있었죠. 식량난. 지금 뭐 거의 단골 손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식량난 관련된 섹터, 식량난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오늘 이 관련된 그 종목들 안에서 상한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대장주로서 이제 신송홀딩스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뭐 쌀 관련해가지고 뭐 담합을 한다, 뭐 이런 기사가 아침에 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노란톡방에 이제 올려드렸었고, 아침에 뭐 신송홀딩스 한 10% 올라 있을 때, 뭐 이지바이오 한 10%, 신송홀딩스 한 17% 올라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서열을 딱 나눠갖고 올려드렸었죠. 그것만 보고 뭐 기사 아침에 챙겨 보신 분들은 뭐 짧게 공략을 하셨다면 못해도 한 3에서 5%는 그냥 챙겨 드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신송홀딩스 앞에 시세가 대단하게 강했던, 그러니까 콩기름 관련주였어요. 식용유 관련주였는데 요번에 갑자기 쌀 관련주로 이렇게 또 움직임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머지 종목들 뭐 사실 쌀이든 콩이든 밀이든 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곡물 가격의 급등은 좀 지속되고 있다. 제가 이 곡물 관련주들 상승 흐름들은 가을까지 이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뭐 추수 시점 이렇게 좀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더 오래,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이슈는 지속될 수 있겠지만 주가가 그만큼 또 계속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 식량난 관련 섹터들, 그러니까 뭐 식품주들도 있을 거고요. 사료, 비료, 그다음에 뭐 농기계 할 것 없이 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 내에서의 순환매 계속 돌면서 후발주들도 또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기존의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반등 흐름 나올 때 저점 매수 하신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쏠리는 이쪽 섹터가 결국은 시장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테마, 이 전쟁이라는 테마,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테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게 뭐 원자재 가격 급등, 곡물 가격의 상승, 이래서 식량난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뭐 나프타 관련주들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나오고, 지금 계속 우리 코로나19 때처럼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마스크, 원격 진료, 그다음에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막 움직였듯이 지금 전쟁을 필두로 해서 주변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영향을 크게 우리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이 식량난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보시게 되면 기존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뭐 한탑이라든지 보시면 이제 뭐 유상증자도 해버렸고, 주가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기업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요. 대주산업도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눌림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쌍봉을 좀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고 올라가는지 여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이 대장으로 등극을 해서 전반적인 이 식량난 관련 섹터들을 끌고 갈지 그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후발주들이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만약에 재료가 좀 시장에서 멀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같이 지금 곡물 관련된 기사나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식상해지거나 아니면 뭐 시장이 이제 오늘처럼 좋아져서 수급이 분산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테마가 지속된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19 테마처럼 굉장히 강한 그런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도 오래가고 상승률도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식량난 지속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런 섹터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쪽 섹터들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칸 영화제가 이제 주말 동안 우리 이슈가 됐었죠. 이제 박찬욱, 송강호 수상 등 이제 칸 영화제 이슈가 되면서 영화 관련주들, 그다음에 OTT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쇼박스라든지 이제 뭐 CJ CGV, 그러니까 영화관 관련주들이 좀 괜찮게 오늘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기존에 이제 쇼박스 오늘 거래량을 다시 한번 늘리면서 이렇게 이제 좀 올려줬고요. 그리고 CJ CGV 물론 또 거래량 나오면서 이제 전고 돌파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좀 실어주는 것 같아요.
뭐 콘텐트리 중앙, 뭐 예전에 J 콘텐트리였죠. 이쪽도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다양한 IP들을 보유하고 있고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시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존에 이제 드라마 제작하거나 이제 그 OTT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추세적인 흐름이 여전히 하락 중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승폭을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좀 짧게 공략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이 관련 섹터들 중에서 대장, 뭐 부대장 이렇게 뽑으라고 한다라면 아무래도 영화관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박스라든지 CJ, CGV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이쪽 OTT나 영화 관련된 이슈로 뭐 매매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관련주들 조정 나올 때 손절가 좀 짧게 잡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좀 시장 이야기를 제가 살짝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저점을 희한하게 이번에도 좀 잘 맞췄습니다. 그죠? 그동안에 이제 추세가 꺾이고 3,200이 깨지면 하락장으로 접어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흐름대로 지금 내려올 때 보면 제가 지수가 저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점들마다 여러분들께 단기 반등이 나올 거니까 매수를 한번 노려보셔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노란톡방에서 드리고 있었는데 보시면 희한하게 잘 맞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던 부분들 왜 이렇게 봤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공포지수가 사상 최대치로 늘어가는 시점들 그런 변곡점이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 저점들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올라와 줬는데 여전히 국내 증시가 이제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계산식 하락을 내려오는 흐름을 보면요. 단 한 번도 이 파동의 고점을 갖다가 돌파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가 추세가 상승으로 이제 전환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뭐냐?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강한 저항 라인을 한 차례는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봉상의 12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가 이제는 추세 전환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어 마켓 랠리입니다. 베어 마켓은 곰이잖아요. 곰과 황소가 싸웁니다. 황소는 상승장, 곰은 하락장이에요. 그래서 하락장 속에서 랠리가 나온다 해서 베어 마켓 랠리인데 그런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선물은 이거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12,5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메모리얼 데이로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 뭐 내일 저녁에나 뭐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점을 잡았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단기적인 추세 전환은 지금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4월 달부터 장이 계속 안 좋아서 내려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이 트렌드 라인을 요번에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 라인을 돌파했던 시점이 바로 3월에 랠리가 나왔던 이런 장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강하게 반등 흐름들이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13,500포인트라는 나스닥 선물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나스닥 지수를 그러니까 종합지수죠. 종합지수 나스닥을 보면 13,000포인트가 딱 저항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 정도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일단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 흐름 좀 즐기시면서 기존에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이번 상승에 추세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라면 뭐 추세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보유한 종목도 물려 계시던 종목들이 있다. 그런데 시장 반등과 함께 올라와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라면 여러분들 현금화를 어느 정도는 이번 기회에 좀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기서 V자 반등으로 대단하게 막 14,500포인트 그러니까 미국장 기준으로 여기를 돌파하면서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할 일은 저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게 13,000포인트쯤 왔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든지 그동안에 이제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소멸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일단 반등, 이 하락폭의 중심 정도까지 올라오는 반등장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딱 머리에 세팅을 하시고요.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그런 이 시장에 대한 관점을 베이스로 깔고 전략을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금화 전략 분명 중요하다라고 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반등장에서 필히 현금화 전략 하시고 뭐 또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 투자하셔가지고 수익도 좀 어느 정도 요번 기회에 내시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이야기는 뭐 한 요 정도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사실 노란 채팅방에서 장중에도 수시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장전에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뭐 장중에 아니면 장전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요. 샵 0082로 2주현 이렇게 보내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문자 보내보시고 시장 정확하게 지금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6월 달부터 현금화 확보하라고 말씀드렸고 7월 달 3,200 깨질 때 제가 추세 전환 나오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계속 이야기 드렸죠. 지금 이야기 드렸던 대로 되어가고 있고 반등 나오는 구간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런 내용들 보시고 또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02-3153-2642로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한 진단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좋고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 선택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채팅방에 문의 주시는 종목들도 한 2개 정도는 저희가 꼭 봐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문의를 남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코너는 종목 SOS 시간입니다. 잠시 이벤트 고지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샵 0082로 돈워리 스탁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저희 회원분들과 함께 이렇게 종목을 제가 드리고 있는 그런 체험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샵 0082 돈워리 스탁이라고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매수가, 비중, 뭐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이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에 돈워리 스탁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이 방송 마치고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이네요. 네오 이뮨텍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네오 이뮨텍은 매수가가 1,300원의 비중이 20%시네요. 1,300원. 이 신규로 이제 상장을 하고 내려올 때 이렇게 이제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도 나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일반인뿐만 아니라 뭐 바닥주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거 사라고 해요. 그런데 뭐 사는 거는 좋습니다. 어디서든지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추세적인 하락으로 진입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손절을 전혀 안 하시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반등이 또 나왔을 때 지금 보면 뭐 저점 구간에서 한번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 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네오 이뮨텍 지금 기술적으로 봐서는 현재 딱 지켜주고 있는 자리 6,000원대를 또 이탈하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그림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5,950원이네요. 보니까 최저점이. 이 구간 이탈하면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최저점 구간 보니까 5,930원이에요. 5,93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손절. 그리고 여기서 만약 반등이 나와준다면 좀 강하게 올라와 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 눈에 보이는 저항 자리가 7,200원, 6,800원이에요. 요 밴드가 될 텐데 요 7,000원대 저항 구간을 좀 뚫어내고 올라와 준다 하면 시세가 뭐 전고점 자리 뭐 8,800원까지는 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런 강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오는 흐름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일단 하방 이탈 시에는 손절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대응을 안 하셔가지고 여기서 팔았었어야 됐는데 할 걸 이렇게 생각을 아마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이때 깨지게 돼도 또 똑같은 생각을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시게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뭐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회사 뭐 바이오 쪽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이익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상패에 대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냐 이게 이제 또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 달 들어서면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그 USA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일정이. 그래서 그때 혹시 네오 이뮨텍이 참여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참여한다 하면 아마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에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보유하신 분께서는 꼭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요. 참여한다 하면 조금 기대를 갖고 한번 가져가 보시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이내 거래량 터지면서 좀 상방으로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지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점은 일단 쌍바닥 형태로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바로 한번 시세를 줄 수는 있겠지만 7,000원 저항 자리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뭐 앞에 거래량 뭐 들어왔던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 올려줘야지 전체적인 그림에서 좀 괜찮은 모습이 될 것 같네요. 21선 위로 주가 올라오는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뭐 흐름들 지켜보시면서 이탈하면 손절, 올라오면 정리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간 좀 걸릴 것 같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드리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예전에 도너리 포트를 제가 2년 전에 도너리 포트를 탁 시작을 했을 때 첫 번째 추천 종목으로 이제 편입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애정을 가지고 계속
좀 끌고 있다가 결국은 저건 손절을 쳤던 종목인데 손절하고 나서 또 시세를 또 대단하게 또 줬던 그런 종목이죠.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짜리입니다.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넷플릭스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CJ ENM의 자회사죠. 그리고 국내 이제 이 컨텐츠 생산 역량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매수가가 82,300원이에요. 82,300원. 요 구간에서 왜 사셨을까? 올라갈 때 사셨나 내려올 때 사셨나 모르겠네요. 뭐 내려올 때는 잘 사지 않으시는데 보통 아마 요날 장대 양봉 나오면서 울선 올라가니까 요때 사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82,300원 딱 가격도 요 비슷한 가격대네. 요 저점 구간이나 아니면 앞에 사갖고 수익이었는데 안 파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보면 일봉상에서 이렇게 이제 지지 라인들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81,300원 정도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이제 여기서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니까 저점을 높이는 이런 형태의 흐름을 생각하고 진입한 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저점 구간 이탈시키지 않고 있죠. 72,500원이라는 저점 구간을 지켜주고 있고 여기서 지금 단기적으로 방향을 좀 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대략 한 6거래일 정도 박스권 흐름에서 살짝 위로 지금 방향을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점과 고점들끼리 연결되는 이 트렌드 라인의 상단을 아직은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 종목도 뚫어내고 21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매수가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83,000원짜리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매수가 오면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상담은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OCI. OCI예요. 네네네. 자, OCI 언제 사셨어요, 선생님? 좀 오래됐습니다. 한 1년 됐어요, 1년. 1년이나 되셨어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11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어우, 11만 원 1년 되셨으면 수익이 꽤나 나셨는데 안 파셨다, 그죠? 저 중간중간에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네네. 매도 시점이 언제인 줄 알고 싶고, 네.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태양광 법안 통과가 언제쯤 그 일정을 좀 알고 싶어요. 법안 통과 일정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일단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그 미국에서는 인프라 법안 벌써 이미 통과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프라 법안 안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돈을 얼마 써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도 있을 거고 풍력도 있을 거고 또 전기차 충전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한국 방한하고 나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좀 배제를 하고 만약에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확장시켜 가야 되는 그런 글로벌적으로 이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가장 적합한 대안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OCI가 좀 강하게 지금 올라주는 것 같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유럽하고 지금 유럽의 에너지 안보 문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굉장히 크게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갖다가 수입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채널의 다각화 때문에 이제 LNG선 선박들 발주도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유럽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투자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들을 다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부터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한 2월 달에 이미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을 탈원전 하던 거 이제 정상화 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다면 비중은 신재생 에너지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뭐 우리나라도 탄소 제로를 위해서는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를 배제해 놓지는 못할 텐데 우리나라보다는 더 큰 파이가 결국은 유럽 시장인 거고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원전 관련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뭐 풍력 쪽은 뭐 수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OCI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오는 이 흐름을 갖다가 요번에 11만 5천 원 저항 자리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크게 터뜨려줬기 때문에 상승 흐름으로의 추세 전환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반등 흐름 지금 보시면 오늘 고점 자리가 앞에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이 17만 원 갔을 때 이 저점 구간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요런 구간들이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1차적으로 저항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14만 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다음에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놓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OCI를 보게 되면 뭐 작년에 6,200억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컨센서스 자체도 지금 8천억, 9천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이 사실 이 컨센서스대로 만약 올해 연말에 1년간의 실적을 8천억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한 2천억씩 이렇게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1분기 실적은 제 생각에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지금 붙어줬기 때문에 뭐 작년 실적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시총이 이제 3조밖에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 전고점도 돌파하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장 올라올 때 막 주가가 같이 올라와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후에 시장이 다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관점을 상승으로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뭐 이대로 한번 보유를 해보셔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큰 흐름 제가 이제 1차, 2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금 월봉에 보이는 이런 저항 자리가 있기 때문에 15,000원이라는 가격대 최대치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추후에 거기를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시세 흐름도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15,000원 정도 오면 일단 절반은 수익을 챙기시고요. 나머지 흐름을 15,000원이요? 예, 15만 원이요. 15만 원. 15만 원이죠. 예. 네네. 15만 원 오면 수익 절반은 챙기시고 나머지 절반은 좀 더 지켜보시다가 조정이 또 나왔다가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만약에 충분히 나온다. 12만 원대까지 다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면 그때 가서 절반 팔아놓은 걸 다시 사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전략을 한번 취해보시고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치로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뭐 핫한 재료로 부각을 받고 이쪽 에너지 관련 섹터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쫙 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자,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저는 삼성 SDS인데요. 네, 삼성 SDS. 그때 차트도 전혀 볼 줄 모르고 초보 때 예. 방송에서 타 방송에서 나오셔갖고 전문가님이 예. 자신 있게 이걸 권하더라고요. 왜 이런 주식을 왜 안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신 있게 권하고 저 입장에서도 삼성 계열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네. 그렇게 19만 원 샀어요. 그러더니 그 후로 한 4,000원, 19만 4,000원까지 올라가고
그 후에는 계속 이렇게 무겁게. 언제 사신 거죠? 아, 작년에 한 3, 4월? 타 방송에서요? 네, 타 방송에서. 그건 제가요? 안 나오셔요. 안 나와요. 그 후로 몇 달 나오다. 아, 다른 전문가가? 네네. 아, 제가 추천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방송국은 아니에요. 서울경제TV밖에 출연을 아니에요. 안 해서. 지금 제가 조금 잠깐 말씀드리자면 고마운 건 그때 우리 선생님이 그때 제가 종목 하나를 상담했는데 하라는 대로 해갖고요. 예, 예. 제가 그때 그 수익을 많이 봤어요. 아, 그분이시구나. 그 신규 상장주. 뭐냐면요. HPO. 아, 네네네. 그걸 아주 수익을 많이 봤어요. 그대로 따라서 그냥 해갖고. 그런데 그 후로는 잘 전화되지도 않고,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삼성 이거는 그냥 놔뒀는데, 지금 어떻게 그냥 장기적으로 가지고 와야 되나. 19만 원이 평단이시라고요? 매수가가 네? 얼마세요, 선생님? 19만 원? 네, 19만 원이요. 19만 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요. 10%? 네. 야, 아주 꼭지에서 4,000원, 9만 4천 원까지 올라갔나? 그러고서 그 밑으로는 계속 그냥 뭐. 지금 일단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또 삼성의 네. 이제 IT 관련된 부분들 여기서 다 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그래밍 전산 이런 거 아마 삼성 SDS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을 거예요.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온라인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회사 실적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아요. 1분기에 2,700억. 너무 무거워요. 네, 그렇죠.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0조가 넘어가니까 11조 5천억이니까 당연히 이제 무거운 종목이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올해 이게 시가총액 아마 탑10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 네. 올해 전망치가 한 1조 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네. 한 1조 1000억, 내후년에 1조 2000억 이렇게 실적은 계속 상승을 해요. 매출도 상승을 네. 하고. 그러니까 기업은 성장을 하는 회사가 분명히 맞는데 다만 주가를 갖다가 조금 선반영을 좀 많이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나올 그런 실적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다. 크게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약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금 14만 한 9천 원 정도인데 차트적으로 봐도 바닥권 그러니까 12만 5천 원 정도가 지금 저점 구간이에요. 그래서 얼마요? 12만 5천 원이 저점 구간이에요. 네,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제 여기 거래량 크게 터진 구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블록딜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거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티플 한 15배로 해준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7만 원대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승 흐름이 무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좀 기다리셔가지고 주가가 네. 어느 정도 회복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한 16만 원에서 한 17만 원 정도 오면 선생님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전화하기가 너무 힘들어갖고요. 6시부터 미리 전화를 하세요, 선생님.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좀 전에 상담 받으셨던 분처럼요. 종목에 대한 진단 해드릴 거고 또 수익을 여러분들 또 시원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항상 손절만 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02-3153-2642로 바로 전화 주세요.
샵 0082로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TV 소리 줄여주시고요. 저랑 전화로만 네. 통화하실게요. 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PNT 보유하고 있습니다. PNT. 네. 아이고, 선생님 엄청난 수익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매수가가 현재는 어떻게 되십니까? 23,200원입니다. 23,200원. 네. 아이고, 23,200원. 엄청나게 수익이시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30%입니다. 아유, 비중도 좋으시네. 아, 소자 종목이겠어요, 선생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요 종목을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 아니면은 네. 수익 중인데 매도를 할까?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팔아라 해도 선생님 안 파실 것 같은데. 아, 그죠? 보통 이렇게 네. 좀 크게 끌고 오셔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잘 안 파시더라고요. 예, 저도 매도할 그런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 너무 많이 고점이라서, 네. 어떻게 할까, 제가 잘 모르니까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제가 결정을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잘 네. 주셨고요. 일단 네. 네.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 종목이라서 네. 이게 뭐 어디가 고점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아, 예. 고점을 잡는 거는 진짜 정말 어렵거든요. 물론 네. 저점 잡는 것도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네. 이제 PNT를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네.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네. 네. 2차 전지 관련주고 이제 장비 관련주인데 장비 관련주들 중에서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들 중에서 PNT만한 종목이 지금 없어요. 시세가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예. 다른 소재 쪽은 뭐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장비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온 건 없고 네. 뭐 실적으로 이거를 사실 논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결국은 미래에 나올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은 시장이 지금 성장주들이 하락하는 단계에서도 계속 상승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기술적으로 추세적인 관점으로 상승을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저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질적으로 뭐 제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분석을 드리거나 기술적인 부분으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예. 오히려 뭐 증권사에서 이제 기업 탐방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실적 추정치, 미래에 대한 실적 추정치로 이렇게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참고하시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드는데 PNT 같은 경우는 시총이 1조 3천억이고 실적 나오고 있는 것 대비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와 있어요. 분명히 선반영을 계속 시키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예. 증권사들마다 목표치를 갖다 많이 제시를 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요게 지금 미래에셋 증권인가 한 군데서 추정치가 나와는 있어요. 예. 그 보면 지금 75,0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분명히 저는 있어요. 제 관점에서는. 그런데 충분히 또 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전기차 세대가 오게 되면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이라면 뭐 그럼 못 갈 건 뭐 있겠노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여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고점들끼리 이렇게 이제 저항이 잡혔던 구간을 라인으로 딱 그어 보면요. 한 66,000원에서 67,000원 정도가 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6,000원에서 67,000원. 네네. 거기가 이제 저항이 돼서 조정을 한번 여기 앞에 보시면 뭐 한 5만 5천 원 와서 조정 한 번씩 받았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조정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이 한창 나시고 있기 때문에
예. 추세적인 전략을 잡고 간다라고 하면 예. 요렇게 이제 라인을 우리가 그어봤을 때 이 하단 라인을 갖다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예.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팔 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어허. 조정이 아. 내려오더라도 조정이 예. 내려오더라도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그냥 가져가시면 않는다 하면 되거든요. 그냥 들고 가라. 네네. 근데 아, 예.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예. 43,000원이나 42,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43,000원입니다 선생님. 예. 주가가 4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그동안 올라가던 흐름이 꺾일 거예요. 꺾인다. 네, 지금 6만 43,000원. 원인데 43,000원이면 엄청나게 폭이 크다, 그죠? 예. 그래서 43,000원을 사실은 추세적인 대응을 한 다음에 여기를 기준을 딱 잡고 선생님 보고 가져가시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매수가에서 6만 1,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수익이 몇 프로인가 한번 봅시다. 대충 15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제가 그렇죠. 예. 요게 이제 내려와갖고 43,000원 깨지면 파세요 하면 지금 계좌에 찍혀있던 수익이 반토막이 난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팔기 싫을 거란 말이에요. 예. 안 팔아요, 끝까지 또 사람들이. 들고 가겠죠. 네, 대부분 안 팔아요. 그러면 또 매수가까지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드리는 선택은 뭐냐. 예. 67,000원 오면 비중 예. 30%다, 그죠? 예.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아, 63,000원. 67,000원. 아, 67,000원. 67,000원 오면 절반 파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선생님? 선생님이 이제 투자한 금액은 다 회수를 하는 거예요. 예. 맞죠? 예. 나머지는 수익금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시다가 예. 만약에 조정이 53,000원까지 내려오면요. 예. 53,0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43,000원이 아니고요. 예, 52,000원 적으세요, 아, 선생님. 52,000. 52,0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위에서 절반 팔았으니까 남은 거 15%일 거 아니에요. 네. 15%에서 딱 10%만 10%가 아니라 절반만 딱 또 챙기세요. 아, 챙기고 나머지는 43,000원 안 깨지면 그냥 몇 년이 됐든 계속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그러면 수익 챙길 건 다 챙기고 나중에 예. 진짜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된다. 그래도 선생님이 비중은 좀 작지만 큰 돈이 되실 거니까 그렇게 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뭐 장중에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종목들 대응에 대한 부분들 좀 바로바로 이렇게 받고 싶다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보유하신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는 제가 자세하게 이런 좀 전에 상담을 드리다시피 전략들을 딱딱 잡아서 드릴 거니까 샵 0082로 돈워리 스탁이라고 보내시고요. 이 방송 마칠 때 5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께는 체험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시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장중에 단타를 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종가 매수를 하는 종목이 있거나 중기 스윙을 가져가거나 하는 종목들 회원분들과 똑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체험방에 참여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로 돈워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물 한 모금 먹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은 문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일사료. 자, 한일사료 9,790원의 비중이 20% 못 팔고 밀렸는데 다시 갈까요? 물어보셨습니다. 9,700
3,390원에 오늘 사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셨으면 이거 제가 판물량을 받아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저는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오늘 뭐 아침에 대장이 신성홀딩스로 바뀌는 걸 보고 그냥 짧게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이제 어저께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한일사료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 상한가가 풀려버렸다, 그죠? 상한가가 이제 풀려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매수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건데 9,790원 어제 사신 건가 오늘 사신 건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끝난 건 아니고 다시 한번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뭐 상한가를 어마어마하게 보냈던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 특정한 가격대를 더 이상 이탈시키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으로 확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 식량난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대장이었고 기존에도 대장이었습니다. 그죠? 이 종목만큼 상가를 이렇게 시원하게 뽑아줬던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식량난 관련주들 중에서는 뭐 한일사료가 뭐 오리지널 대장이고 뭐 매일마다 조금씩 대장 순환매 돌면서 대장들이 바뀌긴 하지만 다시 한번 뭐 기회는 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다만 주가 뭐 하락폭이 어디까지 나왔다 올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짧게 이제 대응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매수하신 분께서 평단이 뭐 9,800원이다 하시면 사실 지금 한 4% 정도 손실 구간이거든요. 저라면 뭐 손절가를 9,25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9,250원을 뭐 이탈을 했다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올라갈 때 이렇게 이제 좀 박스권을 그려놨던 그런 구간들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9,250원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뭐 조금 더 만약에 여유를 두시겠다. 제가 손절가를 한 10% 잡으신다라고 하면 자 손절가 한 10% 잡는다 하면 제가 봤을 때 딱 적당할 것 같아요. 8%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자, 손절가 다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9,100원 잡으세요. 자, 9,100원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손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유를 해보시고 1차적으로 저라면 뭐 나중에 반등이 나오던가 말던가 전저점 자리 9,300원 이탈하면 바로 잘라낼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식량난 관련주로 오리지널 대장이고 내가 조금 더 손절폭을 잡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9,100원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뭐 그거 이하로 내려왔다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보면 21선 지금 돌파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5일선이랑 같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21선까지 한 번은 찌그러 내려올 수도 있어요. 못해도 5일선이 내일쯤에는 한 이 정도 가격대로 올라올 건데 그 저점 구간을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거래가 죽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서 올리는 그림이 안 나온다고 하면 한 차례 5일선까지는 일단 최소 조정이 나올 거고 좀 지지부진하게 저는 한 21선까지도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1선 밟고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안 올라올 수 있잖아요.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9,300원 뭐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하고 다시 저점에서 저점 잡고 추세 돌리는 흐름을 보고 분할 매수를 공략해 보시는 게 하나의 뭐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시가를 상승 출발한다 했을 때는 지금 보니까 비중이 20% 정도 되시는데 매수가에서 절반 정도 일단 정리하시고 왜냐하면 분봉상 시가 상승 출발하더라도 여기 지금 보이시죠? 9,700원 자리가 저항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승 출발했는데 이 저항 자리 위로 딱 걸쳐서 출발을 하면 시세가 한번 팍 나올 거고 10,000원까지요. 그렇지 못하다 하면 아침에 갭 떴다가 다시 밀릴 거니까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고 다시 저점 매수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뭐 대단하게 이렇게 다시 시세를 낼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뭐 쌍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흐름을 하나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 제 생각일 뿐인 거고 가야지 실질적으로 가는 거니까 목표치 만약 만 원대 저항 돌파한다면 전고점 자리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죠? 1,400원, 1,450원 이런 구간들이 있으니까 이 구간 돌파할 때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해서 11,000원까지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너무 무리해서 이 종목으로 뭐 크게 수익 내겠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짧게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TYM 문자 주셨는데 TYM. 자, TYM 계속 들고 가야 할까요? 3,440원입니다. 계속 가져가야죠. TYM. 동양물산 뭐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뭐 작년 초에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고 또 요번에 도너리포트에서도 편입을 시켰었죠. 딱 추세 전환 나오는 거 보고 지금 식량난 관련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고 농기계도 한번 갈 겁니다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이틀 정도 눌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보면 앞에 전고점 자리 저항 구간도 있고 이 3,500원이라는 저항대가 강한 저항 구간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담배 필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 농기계 쪽이다 이렇게 매출을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담배 필터는 담배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공급이 되겠죠. 그렇다면 일단 캐시카우를 하나 완벽하게 갖고 있는 기업이고 두 번째 농기계 관련주들은 지금 식량난 이슈가 계속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순환매 관점에서 사료주, 비료주, 그 다음에 뭐 식량 관련주들, 그 다음에 농기계 관련주들 이게 순환매를 돌고 있거든요. 한쪽이 쭉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동안에 또 다른 쪽이 치고 올라가지고 그러면 조정받을 때 보면 등락폭이 별로 그렇게 안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농기계 섹터도 한 번 더 치고 올리게 되면 TYM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는 전고 저항 자리를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5일선을 오늘 살짝 걸쳐놨네요. 살짝 올려놨습니다. 돌파를 했죠. 그래서 요 내려오던 흐름은 이제 상승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지금 분봉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N자 하락을 딱 만들어낸 목표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5파 상승 나오고 ABC 하락이 나오고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닐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고 제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데는 이슈적인 부분도 분명히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돼요. 흠슬라라고 해서 우리 HMM이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주가가 완전 랠리를 펼쳤었잖아요. 지금 TYM 같은 경우는요. 1분기 기존에 뭐 150억, 200억, 뭐 350억 이렇게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그래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 실적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350억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 360억 나왔습니다. 4분기가 실적이 전형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1분기 실적이 360억 나왔고 2분기, 3분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뭐 곱하기 4를 해주면 한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나와야 되는데 1,000억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 잡혀 있어요. 그 이유는 4분기의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시세는 충분히 선반영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저점에 모아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고 뭐 신규로 또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승 트렌드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최악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구간까지 밀릴 수 있어요. 뭐 2,600원 정도까지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해두고 분할로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시장이 이제 반등 나오고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받고 지금 또 전쟁 관련 이슈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이슈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자리를 잡아준다면 또 시세를 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저는 신고가, 월봉상 신고가 넘어갈 거예요. 4,300원 구간인데 이런 구간들 뭐 4,500원, 5,000원 그렇게 가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내려오면 어디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TNR 바이오팩. TNR 바이오팸요. 네네. 자, TNR 바이오팸, 아우, 이 종목 좋은 종목인데 매수가 얼마세요? 23,500원에 20%. 23,500원에 20%. 언제 네네. 사셨어요, 선생님? 얼마 좀 며칠 됐어요. 며칠 되셨다고요? 뭐 네. 한 달 전에 사신 거 네. 아니고? 예, 맞아요. 무상증자 한다 해서. 모르겠어요. 그냥 좋다고 누가 소개해가지고 샀습니다. 이거 누가 좋다고 했습니까, 이거? 미장원 원장님이. 아이고, 이제 미양 원장님, 미스 코리아 나가라는 소리는 미양 원장님한테 듣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주식을 또 조탁하셨네. TNR 바이오팸은 이제 무상증자를 1대1로 한번 해가지고 네. 주가 가격이 바뀌긴 했는데, 요거 제가 2020년도 이제 서울경제TV에 방송하면서 10배 갈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지금 가격대로 하면 한 6,700원, 6,800원대예요. 그래서 네. 이제 주변에 지인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계셨던 종목이고, 물론 10배까지는 다 못 먹었습니다. 중간에 뭐 저기 존슨앤존슨에서 뭐 저기 백신 나오고 하는 이슈가 붙는 바람에 어쨌든 요 종목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간 있죠. 인공 장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3D 프린팅으로. 네. 그래서 선생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내장 같은데 암이 걸렸다 하면 이제 수술을 해서 드러내잖아요. 드러내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뭐 간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미래에는 이런 인공간을 갖다가 장착을 하고 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은 뭐 저는 상당히 밝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바닥권에서 10배가 넘게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께 손절을 명확하게 알려드릴 텐데, 이 손절가를 꼭 지키셔야지 손실폭을 크게 안 키우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18,000원이 이탈하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손절하시고요. 네. 미장원도 딴 데로 다니세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하락으로 내려오던 이 파동을 갖다가 좀 멈췄어요. 무상증자 이슈로. 그래갖고 이중바닥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사실 많이 주가를 띄워놓고 무상증자를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청산 관점으로 세력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가기보다는 뭐 시세가 나와주면 적당히 저항권에서 일단 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5,000원까지 혹시나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신고가를 넘어서고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한 25,0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실은 안 보잖아요. 올라오면. 그죠? 네. 네, 거기에 선생님 만족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25,000원부터는 분할로 네. 선생님이 뭐 5%씩 하든지 3번에 나눠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파세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크게 갈 종목들이 한 번씩 이제 보이는데요. 자주 보이진 않아요. 이제 기업적인 뭐 내용들이나 주가의 이제 앞에 움직임이나 흐름들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하락장 접어들면서부터 중장기로 보는 종목들을 거의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또 최근 들어서는 제가 좀 길게 보실 만한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싸게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10배 간다 이런 소리는 제가 TNR 바이오팹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안 좋은 장에서도 뭐 한 2배 정도씩은 오를 만한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그렇게 제 레이더망에 딱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누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니까 샵 0082 이주현으로 지금 문자 보내시고 들어와 계시면 뭐 각종 그날 이슈가 될 만한 뉴스들도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뭐 크게 갈 만한 종목들 다 같이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보인다면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서 또 문의를 주신 게 있네요. 자, 봅시다. 프리시전 바이오. 이 종목은 제가 이름도 참 생소한 종목입니다. 시총이 930억, 뭐 많이 내려왔네요. 여기서 빠져봐야 더 빠질 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신규 상장했으니까 뭐 상패는 뭐 단기간에 안 당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USA 있습니다. 6월 달에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기대를 좀 걸어 보시고요. 매수가가 지금 7,850원이에요. 수익권이시네. 요거 그냥 손절가 7,750원 잡으시면 되고, 요런 흐름 괜찮습니다. 구두 모양, 하이힐 모양의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위로 방향 잡아주면 시세가 한번 터져줄 거니까 그때 수익을 적당히 챙기시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뭐 저항 자리 한 8,600원 정도 조금 올라가는 선에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신화인터텍인데요. 다음 종목이. 자, 신화인터텍 오늘 거래가 많이 섰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되어 있네. 뭐 때문에 분명히 오늘 이슈가 크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왔을 텐데요. 자, 봅시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나. 딱히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그죠? 일단 거래가 바닥권에서 쌍바닥 찍어놓고 강하게 터졌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흐름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딱 넣어두시고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셔도 좋아요. 단 지금 거래가 들어왔던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하방으로의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리 관점 보셔야 될 거고, 요거 아마 요런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 보시면 되는데, 자, 매수가가 지금 2,790원, 3,300원까지 가져가려 합니다. 단기 전망이 어떨지. 재료를 몰라서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일찍 나오는 바람에 거래량 터진 것들 재료 정리를 못 했는데, 어쨌든 이 거래량 터진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자,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 흐름도 괜찮네요. 이거 뭐 한 이틀 정도 조정받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되니까 요대로 일단 한번 보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손절가는 뭐 2,700원, 2,790원이니까 2,730원 요 저점 있죠. 저점 구간 이탈하면 그때 손절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유튜브 채팅창에서 문의 주시는 분들은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도너 리포트인데, 자, DY라는 종목을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DY. 자, DY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 현대자동차에서 65조 정도 국내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앞에 보시게 되면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왔던 저항 구간, 그 구간을 지켜줬던 구간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라인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개를 해드렸고, 추세도 일단은 벗겨놨죠. 그러면 눌림 구간이니까 음봉 나올 때마다 손절가
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도지 형태의 시가 상승한 캔들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은 지금 한 4일 연속으로 줄여놨어요. 내일 시가 상승 출발한다라고 하면 5일선 돌파하면서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9,340원 저항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 구간 일단은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유를 할지 아니면 이 10,000원이라는 저항 자리에서 정리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부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그분들께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거고, 만약 노란 톡방 안 들어와 계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그냥 정고점 자리 9,800원 정도, 9,850원 정도 10,000원 요 하단 자리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약수익 챙기고 또 다른 종목으로 우리 공략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너리 포트 오늘 편입할 종목은 유니드라는 종목입니다. 자, 유니드는 그냥 여러분들이 내려갈 때마다 계속 주워 담으셔도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일단 이 종목 식량난 수혜주입니다. 지금 시장에 식량난 관련주들 계속 움직이고 있죠. 오늘 기사 보니까 뭐 미국에서 비료 가격, 그다음에 이 농약 이런 가격이 거의 뭐 50%에서 40%씩 올라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이제 근심을 하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지금 유니드 같은 경우는 가성 칼륨이라는 거를 이제 생산을 해요. 이게 러시아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수입을 해갖고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유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에서 전량 수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성 칼륨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뭐 쇼티지가 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 가성 칼륨은 어디에 활용되냐면 농약, 그 다음에 비료의 필수 첨가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연초부터 해서 꽤나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시면 하락 추세로 이렇게 쭉 내려왔던 종목이죠.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제가 인류 생존 테마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었죠. 인류 생존 테마의 대장주입니다라고. 그때 그 이유가 바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대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이에요. 2021년도 실적이 1,680억, 그렇다면 시가총액 지금 1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올해 1분기에 600억 가량 나왔기 때문에 대략 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신고가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이후에 눌린 구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해두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손절가 11만 1,000원 이것만 잘 잡고 여러분들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여러분. 시장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조정 미증시 살짝 받았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장은 굉장히 강할 것이다. 2,700포인트까지는 상승할 거니까 뭐 그 사이 좀 강한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 잘 하시고 잘 버텨내시면 종목들 매수가까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 기회에 현금화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중에 당첨되신 분들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 뒷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8시 전에 방송 끝나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뭐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내일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